요르단의 생생한 현장을 소개하는 두 번째 시간, 예수의 공생애가 시작된 요단강을 찾았습니다.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이 언더우드 선교사 서거 100주년을 기념해 언더우드 초상화를 제작했습니다. 예장학동 제101회 총회장으로 취임한 김성규 목사를 만났습니다. 한국교회의 큰 어르신 고 방지일 목사의 선교 사역을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땅 요르단의 생생한 현장을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시간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요단강 동편 마을 베다니를 찾아가 봅니다. 특히 세례터는 지난 50여 년간 군사 제한 지역으로 일반인들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되어 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원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리아에서 시작해 갈릴리 호수를 지나 사해로 흘러들어가는 요단강. 세계에서 수면이 가장 낮은 강으로 길이는 약 251km에 달합니다. 요단강은 성지 순례에 나선 기독교인들이라면 빠지지 않고 들르는 곳 중 하나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친 뒤 이 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불과 5m 정도의 폭을 두고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경계하고 있지만 당시엔 수백 미터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고 뚝에서 발을 닿았을 때, 강물을 닿았을 때 여기서부터 30길 떨어진 곳에서 바로 요단강물이 서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바로 그와 같은 요단강입니다. 또한 요단강은 세례 요한의 사역지로 예수가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란 성경 구절을 두고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서로 각자의 지역이 진짜 예수의 세례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유네스코는 요르단 지역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요르단이 위치한 동쪽 연안에서 교회터와 기도장소, 물웅덩이 등 로마와 비잔틴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20여 개의 유적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요단강은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지기 전 마지막으로 건넜던 강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요단강이 품고 있는 다양한 역사와 의미는 이달 말 방영되는 굿TV 다큐멘터리 성서의 땅 요르단 가다를 통해 공개됩니다. 굿TV 뉴스 정원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100주년을 기념해 그의 초상화가 제작됐습니다. 연세대학교 신학관 입구에 설치된 이 초상화는 앞뒤 좌우 어디서나 언더우드 선교사가 바라보는 것처럼 만들어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10일 열린 언더우드 선교사 초상화 제막식엔 연대 신과대학 교수진과 송도 국제캠퍼스 학생 35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언더우드 선교사의 후손들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신과대학장 유영권 교수는 신과대학 초대 교수를 지낸 언더우드 선교사를 기리기 위해 초상화를 설치했다며 이곳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언더우드의 열정과 헌신을 본받아 복음 전파에 더욱 매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과대학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첫 발을 내디딘 인천 지역에서 송도 캠퍼스 외국인 신학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제2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초상화는 예장통합 이성희 총회장의 사모인 김봉희 작가가 만든 작품입니다. 김봉희 작가는 1,600만 원 상당의 이 초상화를 연대 신과대학에 기부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정원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정원입니다. 정부가 북한에 대해 훨씬 더 강력한 독자 제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신규 제재의 범위와 강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지난 3월 독자 제재를 통해 금융 제재와 해운 통제, 수출입 통제, 출입국 제한 등 다양한 분야의 조치가 이루어졌다며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추가 제재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새 제재가 기존 제재를 토대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특히 김정은 정권 수뇌부 인사들이 금융 관련 블랙리스트에 포함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잇단 발화 사고를 일으킨 갤럭시 노트 7이 출시 2개월 만에 결국 단종됩니다.
삼성전자는 11일 오후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생산 중단을 최종 결정했다며 단종을 공식화했습니다. 8월 전 세계에 출시된 갤로트 7은 배터리 결함으로 발화 등 사고가 여러 차례 일어나자 다음 달 약 250만 대의 기기 전량을 리콜한 후 최근 배터리를 교환한 새 기기 판매를 재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새 기기에서도 발화 사고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안이 높아졌고 이날 오전 갤럭시 노트 7의 전 세계 판매와 교환을 중단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13일부터 기존 단말을 전액 환불 조치합니다. 태풍 차바로 수해를 입은 침수 차량에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11일 침수 차량 보관 장소에 모아둔 차량의 부품이나 귀중품을 훔쳐가는 일이 잦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태풍 이후 총 1,400대가량이 보험회사 등이 운영하는 침수 차량 집중 보관소로 견인됐는데 보험 처리나 폐차를 위해 차량을 확인하던 업주들이 골프백이나 지갑, 블랙박스 등 고가의 물건들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경찰은 절도범들이 침수 과정에서 유리가 파손돼 벌어진 틈이나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열고 범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낙태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대리수술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해당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리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담긴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총 8가지로 인공 임신 중절 수술, 즉 낙태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선 의료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며 법과 현실에 괴리가 있는 낙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개선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대선일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공화당이 내부 분열 양상을 맡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음담패설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지지율 추락과 함께 당 내부 인사들도 등을 돌린 모습입니다. 공화당의 1인자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사실상 트럼프 카드를 버린다고 시사한 가운데 2008년 공화당의 대선 후보였던 존 맥케인 상원 의원 등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무슬림 비하 발언으로 지도부와 크게 한 차례 충돌한 바 있던 트럼프가 선거를 코앞에 두고 다시 한번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신임총회장에 김성규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김 목사는 새로운 100년을 맞아 해묵은 갈등을 풀어내고 화합하는 총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준수 기자입니다. 예장합동 제101회 총회장으로 취임한 김성규 목사는 37년간 성현교회를 목회하면서 지역사회 섬김에 앞장서 왔습니다. 김 총회장은 시기적으로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한국교회 연합과 교단의 화합을 이루는 일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우리도 역시 한국교회가 하나 되고 또 거기 가서 리더십을 교단이 발휘해야 된다 하는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전폭 임원에게 다 맡겼어요. 저희 교단이 함께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김 총회장은 이번 총회에서 새로 설치되는 화해중재위원회를 통해 교회와 노예 간의 다툼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총신대와 납골당 문제 등 교단의 해묵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총신대학이 사업법을 따르기도 하지만 사실 교단이 있기 때문에 총신대학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 갈등 구조를 풀고 이제는 총신과 총회가 하나 되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기구가 이제 마련이 될 겁니다. 이제 속히 총신을 정상화하고 예장합동은 최근 지진이나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돕기 위해 교단사나 전교회가 참여하는 모금운동을 준비 중입니다. 김 총회장은 진정한 개혁과 변화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엎드리면서 총회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중국 공산정권의 추방 위협 속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중국 선교를 위해 힘썼던 고 방지일 목사의 선교 신학을 되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세계선교부가 11일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고 방지일 선교신학 연구논문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방지일 목사 기념사업회 장순용 위원장은 방지일 목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열정으로 중국을 사랑하고 주님의 심정으로 목양했던 인물이라며 방지일 목사의 열정과 선교의식을 후대들이 이어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성덕교회 민경훈 목사는
방지일 목사는 당시 산동 지역의 전란 상황과 셋째 딸을 잇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했다며 중국 정부의 추방 위협에도 성도들을 지키며 동반자로서의 선교사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을 박은정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교회의 재정 건강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결성된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이 20일 재정 언어로 본 교회 사역을 주제로 세미나를 엽니다. 세미나에는 재단법인 한빛누리 황병구 본부장과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 실행위원장 최우인 회계사가 발제자로 나서 재정관리 투명성을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가 18일부터 25일까지 정동 제1교회와 대전 새로남교회, 성실교회 등을 순회하며 오픈도어 2016 선교대회를 진행합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성도들의 실상과 아픔을 공유하길 원한다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국교회가 깨닫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다음 달 2일 한국교회 성윤리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실시합니다. 토론회에선 한국교회 성윤리에 대한 예방과 대안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발제자로는 장신대 김은혜 교수와 한국이주 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 한국연 목사가 나섭니다. 구티비가 가을 개편을 맞아 영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배울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교육 프로그램, 처음부터 말로 하는 기적의 영어 중국어를 선보입니다. 프로그램은 문법과 독해 위주의 외국어 교육에서 탈피해 한글만 알며 외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신개념 외국어 교육 강좌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24일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7시에 방송되며 구티비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